네, 현재 부산은 올해 들어 가장 나쁜 상태의 대기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와 남부 권역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낮에는 상태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날씨를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합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산 서부와 남부 권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가 쌓인 상태에서 낮부터는 추가적인 중국발 스모그까지 우리나라로 날아오겠는데요.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 내일도 대기질은 좋지 않겠습니다. 잠깐 외출하시더라도 황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비교적 높아 겨울치고는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 안팎, 낮 기온은 13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6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하늘 자체에 구름은 적은 모습인데요. 부산에는 옅은 안개와 함께 미세먼지가 뒤엉키면서 온통 하늘이 뿌였습니다. 낮 동안에도 역시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보긴 어렵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양산 13도, 울산 12도, 창원은 10도로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서서히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따라서 수요일과 목요일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주 후반에는 기온이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해운대 바닷가에 있는 동백섬. 이맘때면 붉은 동백꽃으로 가득 차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데요. 최근 이 동백섬에 식물 탄저병에 걸린 동백나무들이 방치돼 있어서 자치단체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백나무 잎 사이사이로 검은 점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른바 식물 탄저병입니다. 하얀 곰팡이가 피기 직전인 잎들도 동백섬 산책로 전체에서 발견됩니다. 오전부터 잘라낸 동백나무 가지들만 무려 1.5톤 트럭 2대 분량입니다. 가뭄적인 영향도 좀 있었고 태풍의 영향도 제가 봤을 때 좀 있는 것 같고요. 가을하고 겨울에는 약을 잘 치거든요. 문제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발병한지도 모른 채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는 겁니다. 관할 해운대구의 관리 인력은 6명뿐. 매일 동백섬을 둘러보며 관리한다지만 행정직 공무원이 대부분이라 모르고 지나쳤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식물 탄저병은 비가 많이 오거나 습한 여름 주로 발생하지만 잠복기를 거쳐 겨울에 발병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식물 탄저병은 흔히 생기는 병이라면서도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고 잎을 잘라주는 게 좋다고 강조합니다.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명소지만 관리는 부실하기만 한 동백섬. 해운대구는 조만간 전문 인력을 보충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설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장바구니 물가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폭염의 여파로 제수용 과일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초부터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지난 금요일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은 선뜻 장보기가 겁부터 납니다. 하루하루가 5만 원 쓰는 것 같아. 만 원 정도 쓰는 느낌밖에 없는데 돈은 5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물가가 오면서도 생각을 해도 너무 물가가 비싸. 저기치 않고 사야 되겠다 하는. 쌀부터 과일, 채소, 수산물까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대부분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어마한 물가가 안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다른 채소나 고기 다, 예, 고기, 채소, 과일 다 올라요. 비싸요. 제수용 과일의 대표 품목인 배는 1년 전 이맘때보다 30% 가까이, 사과도 15%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제수용 사과와 배 가격은 올 설 대목에도 가격 상승이 이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수산물 중에서는 특히 오징어가 강세입니다.
국내산 오징어 어획량이 줄면서 물오징어의 경우 지난해 이맘때보다 20% 넘게, 마른 오징어도 30% 가까이 가격이 뛰었습니다. 육류의 경우 한우와 닭고기는 물량 부족으로 설이 다가올수록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무, 배추, 시금치 등 채소류는 비교적 가격 안정세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 성수품 할인 판매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국제신문 일면 보겠습니다. 오는 6월부터 부산에선 어린이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상습 교통혼잡 유발 지역에 혼잡 통행료를 전면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부산시는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격렬해질 것에 대비해서 시민 공론화위원회를 뛰어넘는 의견 수렴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부산의 남구와 연제구, 부산 진구와 기장군 일광면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남구와 연제구, 부산 진구의 아파트값 하락률이 최대 0.1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또 집값을 낮춰 급매물로 내놨던 사람들도 다시 회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준 것은 지역 부동산 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일보 일면입니다. 지난 2014년 법정 관리 중이던 양산 컨트리 클럽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 소유주인 H사를 밀어주기 위해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채점표를 보면 평가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적어낸 H사의 점수가 100% 일치한다는 건데요. 또 매각 주관사 선정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관련 진정이 부산지검에 접수돼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면에 있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명희 북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달 중으로 예산 국비 지원 비율 개정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노인 인구 수는 타 지자체와 비슷하지만 기초단체 자체 분담률 비율의 기준이 되는 노인 인구 비율은 낮기 때문에 기초연금 예산으로 편성한 48억 원이 필요한 예산에 30억 원가량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의 주요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김해신공항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부산 경남의 4군데 기초의회가 오늘 오전 11시 공동 기자회견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엽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4군데 기초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은 김해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부당한 정책을 집중 성토하고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후 부산을 방문합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오후 2시 40분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아카데미 특강을 합니다. 또 오후 5시부터는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에서 청년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부산 지역 민의의 전당인 부산시의회에서는 오늘 오전 9시 반 브리핑룸에서 2019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시의회의 주요 의정 활동 계획을 발표합니다.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오늘 행사에서는 올해 상임위별 주요 사업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2019 해양수산가족 신년 인사회가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퍼런스홀에서 1시간 반가량 진행됩니다. 부산에 있는 각종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 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총출동하는 오늘 행사에서는 축하연 등과 함께 올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 자료집도 배포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생생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은
남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주는 올해 이태석 봉사상 수상자를 만나볼 텐데요. 재난과 질병,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젊음을 바쳤다고 합니다. 송광모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둥에 묶은 음료수병 하나에도 웃음을 감추지 않는 남수단 청년들. 그 틈으로 한 동양인 남성이 눈에 띕니다. 사진 속의 이 남성, 8번째 이태석 봉사상의 주인공, 세계 시민운동가 권기정 씨입니다. 내전이나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제3세계 나라를 돕기 위해 온몸을 바쳤습니다. 그의 첫 구호 활동은 26살, 9.11 테러 직후 아프가니스탄에서였습니다. 아이가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저희 여건이나 상황이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저는 여전히 기억에 남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왔는데. 이후 르완다, 이집트, 아이티, 그리고 남수단에서 긴급구호와 개발활동에 헌신한 권 씨. 20, 30대를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사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남수단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을 때 활동 중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서 그 내전 가운데 그 상황 속에 한번 있었던 게 이제 가장 위험했던 시절이 아닌가, 순간이 아닌가. 국내에서도 국제 NGO를 통해 기부금을 내는 등 도움의 손길이 많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긴급 구호나 그런 재난들. 근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유엔은 올해도 42개 나라에서 1억 3천만 명에게 국제 원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권 씨 역시 지난 15년 동안 활동한 결과 구호 활동만큼 중요한 게 있다고 강조합니다. 최소한의 우리의 권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걸 인식만 한다면은 그들의 삶이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국가는 너무 크고 부패도 좀 계속 갈수록 심해지고 사람들의 시민의식들이 이제 안 생겨나니까 그 나라의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3년 전 국내로 들어와 NGO 단체를 만들고 강의를 하며 후황 양성에 힘쓰고 있는 권 씨. 하지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강단이 아닌 현장이라고 답합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안에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다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 부산문화방송과 정기적으로 뉴스를 교환 방송하는 KBC 일본 규슈 아사히 방송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이지희 아나운서입니다. 키타큐슈시의 유원지 스페이스 월드가 문을 닫아 반환된 달의 돌이 다시 전시됩니다. 자연사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전시되는 달의 돌은 아폴로 12호가 달에서 채취해 지난 1990년에 개원할 때부터 스페이스 월드에 전시되던 것입니다. 달의 돌은 소유주인 나사에 일단 반환됐지만 키타큐슈시가 지난해 5월 말에 다시 대여 허가를 얻었습니다. 키타큐슈시에 따르면 달의 돌은 빠르면 3, 4년 뒤에 야하타 히가시구의 새로운 과학관에 전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후쿠오카시 히카타구의 구시다 신사에서는 본전 앞에 대금줄을 교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구시다 신사의 대금줄은 2개의 줄을 맞춘 것으로 길이가 4m 40cm, 무게는 120kg이나 됩니다. 이 대금줄은 과거에는 장인이 만들었지만 지난 2012년부터는 우지코의 청년회가 맡고 있습니다. 교환은 3년에 한 번 이뤄지는 행사지만 대금줄을 만드는 기술 향상 등을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렸습니다. KBC 소식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강서구 녹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1톤 화물차와 SUV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55살 김모 씨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회전을 하던 SUV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동래구 명장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꽃이 피어올랐다는 점을 토대로 엔진이 노후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이혼한 전 남편의 집에서 고가의 가재 도구들을 훔친 혐의로 39살 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4시쯤 수영구 밀락동 52살 이모 씨 집에서 이 씨와 다툰 뒤 집에 있던 노트북과 청소기, 믹서기 등 180만 원 상당의 가재 도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사구 남형제섬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2톤 레저용 선박이 기관 고장으로 침수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배수 작업을 벌인 뒤 무사히 장림항으로 예인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30살 A씨 등 4명도 무사히 구조됐으며 오후 5시쯤 더 이상 배에 물이 차오르지 않자 해경의 관리를 받으며 출항지로 안전하게 돌아갔습니다. 프로농구 소식입니다. 부산 KT가 한 경기에 석점슛 14개를 쏘아올리면서 전주 KCC의 석점차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부산 KT는 어제 전주 체육관에서 열린 KCC와의 경기에서 3쿼터까지 9점 차로 뒤지다가 4쿼터 들어 잇따라 석점슛을 성공시키며 38득점을 올려 106대 103으로 승리를 거둬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부산 KT는 시즌 19승째를 거두면서 3위 자리를 지켜 2위 전자랜드를 2경기 반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네,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 1 승격을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가 국가대표 출신 박종우 선수를 영입하면서 중원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2010년 부산 아이파크에서 K리그에 데뷔한 박종우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돼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올림픽 축구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부산에서 119 구급대가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는 비율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대학교 정주철 교수 연구팀 등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 2017년 기준 119 구급대 골든타임 도착률이 50.4%에 그쳐 광역시 평균인 55.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골든타임 도착률이 가장 낮은 곳은 강서구와 기장군으로 환자 이송에서 장애가 되는 요인에는 차량 정체가 12.7%로 가장 많았고 원거리 출동 15.19%, 원거리 병원 14.92% 순이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감천문화마을에 지난해 방문객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하구는 지난해 감천문화마을 방문객 수가 257만 명을 기록해 전년보다 25% 이상 늘어났고 특히 외국인 방문객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1년 동안 매달 10,000원씩 노란우산 공제 희망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로 5에서 100만 원까지 10,000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고 공제 사유가 생겼을 때 낸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합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산 서부와 남부 권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가 쌓인 상태에서 낮부터는 추가적인 중국발 스모그까지 우리나라로 날아오겠는데요.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 내일도 대기질은 좋지 않겠습니다. 잠깐 외출하시더라도 황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비교적 높아 겨울치고는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 안팎, 낮 기온은 13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6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하늘 자체에 구름은 적은 모습인데요. 부산에는 옅은 안개와 함께 미세먼지가 뒤엉키면서 온통 하늘이 뿌였습니다. 낮 동안에도 역시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보긴 어렵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양산 13도, 울산 12도, 창원은 10도로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서서히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따라서 수요일과 목요일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주 후반에는 기온이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